대한민국의 국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대한민국의 이 강인함과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이 한류의 문화의 저변에 이 의병 한 분 한 분의 희생이 다 녹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뻥 뜬 데서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 패한 역사 속의 의병, 패한 역사 속의 독립군이 아니라 패한 역사 속의 동학농민혁명이 아니라 실패한 물리적 실패로서 동학농민혁명이 아니라 우리 저변에 내려오는 이 민족의 국성은 이건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다. 프랑스 레지스탕트가 4년인가 했다죠? 우린 몇 년 했어요? 셀 수 없습니다. 1894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의병사는. 동학농민을 따로 떼서 생각하는데 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학농민혁명이 의병사예요. 의병사. 거기서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의 우리의 과거에는 구국, 그 다음에 민족해방, 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전쟁부터 포함해서 몇 년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망명정부를 두어서 이끌어간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졌다라고 하는 전투사의 의미로 보면 그렇게 접근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항쟁사로 보고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근대사를 바라보면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짓밟히는 단추 잘못 깨는 것부터가 강화도의 근대가 시작했다는 게 아니고 바로 1860년 4월 수은 최조우 선생이 이 동학론을 만들어내면서 그러죠. 그 30년 뒤에 해월 최시용 선생 때 동학농민혁명으로 물리적으로 나갔을 때 3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근대화로 간 거예요. 우리 사상을 가지고. 그러죠? 이게 바로 능동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강화도에서 강제로 맺은 그런 강화도 조약, 근대 조약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 독립운동의 뿌리라고 하는 곳이 과연 무언가 나가서 싸우자 이거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몇 년이 흘러온 이런 역사 속에 강인하게 자리 잡은 우리의 정신을 배우고 또 만주와 연해주를 들어가서 그분들이 흘린 그런 지역에 엄숙하게 때로는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웃고 울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부터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부터 알고 독립운동 산다고 무조건 만주로 저 중국 내륙으로 아니면 연해주로 이렇게만 갈 일이 아니고 내 고장, 내 사는 지역에 어떤 항쟁이 있었지, 어떤 의병들이 싸웠지, 내 고을에는 누가 어떤 역사 속에서 저항하는 역사가 있지 이런 것부터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그러니까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역사를 시작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만 20년의 그런 역사의 길에서 연해주라고 하는 의미는 저에게는 남달랐고 그곳은 제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었고 그곳을 내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간만 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연수단이나 기행단을 이끌고 가서 안 낸다고 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가야 할 어떤 이 인원들을 모시고 가는 어떤 정신부터 또 의미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연해주 갔다 오고 그냥 갔다 와서가 아니라 이제는 갔다 왔으면 안내를 하는 게 저의 진짜 목표예요. 그 안내까지 해야 제가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이번에 32명 중국에 있는 우리 윤영석 사장과 함께 33명 그리고 연해주에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국적의 조미양 대표 이 34명이 함께하는 올 여름의 만주 에너지 기행은 저에게 더없이 의미가 있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다른 여행과 다른 색다른 느낌을 받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은입니다.
보은의 북실의 종국이라고 하는 게 북실이에요. 한자로는 종국이고 우리말로는 북실인데, 우리 혁명군들이 1894년 11월 27일 날 태인 성황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 앞에 원평 구미란에서 전투를 하고 패한 뒤에 다시 남쪽의 태인 성황산에서 전투를 하고 손병희 선생하고 전봉준 장군은 이제 더 이상 희생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해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봉준 장군은 수하를 데리고 이반산으로 해서 순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손병희 선생은 이미 이때 임실에 해월 선생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태인에서 해산한 뒤에 호남정맥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섬진강댐 쪽에, 당시 이제 우남인데 그쪽으로 넘어서 임실 청웅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해월 선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오수로 넘어요. 그 산고개에서 그 조항치라고 하는 곳인데 그 퇴로를 확보한 뒤로 넘어서 오수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바로 옆입니다. 그 오수로 넘어와서 여기 우리 김경화 선생님이 지금 산소에 사는데 그 산소로 넘어갑니다. 산소로 해서 척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한미산성이 있는 척지 비행기째로 올라가서 장수로 넘어갑니다. 장수로 넘어서 이제 장수에서 소규모의 격전을 벌이는데 무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무주에서 영동과 그 남대천 있는 설천 가는 쪽인데 그 영동과 무주의 경계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서 또 소규모 승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영동으로 갑니다. 그 영동에 용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안내를 한 것 같은데 갔던가요? 선생님들 안내했을 텐데 그래서 영동, 보은, 청주로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전투에서 상당히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이 우금치에서부터 북접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옥천, 보은, 청산 일대에서 내려온 이 동학혁명군이 논산에서 전봉주왕과 합류해서 이제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이고 패한 뒤에 같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들이 갈 곳은 남해안의 섬이 아니에요. 결국은 보은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출발지로. 그래서 추격해오는 일본 군대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남쪽으로 가는 것처럼 해서 북상을 한 겁니다. 그때 오수를 통과한 뒤에 하루든가 차이로 전주에 온 토벌대 일본 군대가 전주에서 슬칫고개를 넘어옵니다. 당시 슬칫고개에는 성이 있었어요. 만마관이라는 그 아래 만마관 유명한 성입니다. 지금 그 복원해야 되는데 그 만마관을 김계남 장군도 통과해가지고 산내 종성리에 있는 매형집으로 이제 후퇴해서 간 거고, 그 다음에 진 혁명군들은 오수로 넘어온 뒤에 손병희 장군 부대는 보은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투사를 보게 되면 토벌대가 남쪽으로 이제 쓸고 내려가거든요. 일본 군대가. 그때 하루 차이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붙잡혔어요. 그래서 올라간 걸 모르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이 손병희 장군의 북쪽에서 내려온 혁명군들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급하게 되고 인접, 영남에 있는 부대도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동의 용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에 자기들이 떠나온 곳이 용산에서 넘어온 청산이에요. 지금은 이제 옥천군의 청산면이지만 당시 청산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 통년기를 손병희에게 주고 가서 전봉준과 합세해서 저 일본군을, 서울의 일본군을 몰아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산 지나서 바로 청산이에요. 그 청산 문바우골이라는 거기서 이제 기포를 했었는데 그걸로 넘어가서 어디로 보은의 장내리로 갑니다. 장내리는 바로 이 경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버려서 난장판이 된, 거기서 장기 준비를 했던 곳이에요, 혁명군들이. 그래서 보은 다시 관할을 점령한 뒤에 무기를 접수하고 일본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 보은의 북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투다운 규모에서 마지막 전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충주로 해서 다시 또 전투를 소규모로 벌이긴 하지만 그 충주에서 전투를 벌인 뒤에 이제 해월 선생하고 손병희 선생은 해산하자 해서 강원도 깊은 산골로 돌아가서 생존하게 됩니다. 물론 1898년에 해월 선생이 체포가 돼서 순국하시지만, 그리고 손병희 선생은 거기서 이제 역으로 적의 한 중심지인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죠, 훗날. 그래서 일본에서 감행하고 활동하다가 돌아와서 천도교로 개칭한 뒤에 훗날 1919년에 3.1 독립만세 우리가 투쟁을 할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일본으로 앞장서서 그 역사를 이어갔던 분의 상징이 손병희 선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은 북실에는 저 뒤에 까맣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마다 하늘님 되는 세상을 향하여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는 선생님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인과 음식이 호소를 시작으로 우리들은 조금씩 음성을 노리며 한군, 일본군과 밤낮 없이 흩어져 버렸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쏟아지는 우리들의 포탄과 총탄에 머리통이 휘둘리고 가슴팍이 찢기고 팔뚝이 떨어져 나간 공화국민들의 주먹들이 골짜기마다 겹겹이 쌓였다. 찢어진 깃발 바람들이는 겨울나무까지 사이로 개걸스럽게 나르는 숱한 까마귀 때 까마귀 떼를 뒤로한 채 우리는 흰물을 흘리며 후퇴를 거듭했다. 자, 네, 아프죠, 읽으면서도. 저는 지금 울컥해가지고 이게 머나먼 역사가 아닙니다. 엊그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후손들이고 가보년 그해 길을 나섰던 사람들, 그 길은 이야기에 제가 아까 요약해드린 것, 석 달 만에 다시 밟은 보은 땅. 그러니까 1894년 10월 16일경 논산에서 합류합니다. 전봉준 장군은 9월 8일 날 제2차 기표로해서 서울로 가자, 다시 모여라 해서 정읍 태인의 동곡리에 있었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삼내에 도착한 게 9월 8일경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10월 16, 7일경쯤에 논산에서 이제 보은에서 장내리를 출발하고 청산에서 기표를 한 뒤에 내려와가지고 논산에서 합류해가지고 손병희 장군이 내려온, 흔히 말하는 북에서 내려온 혁명군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 때까지 석 달 걸린 거예요. 그 해. 11월 25일은 원평 구미란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26, 27일은 태인의 성황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합부대를 해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태인에서 정읍으로 이밤으로 순창, 임실, 무주, 한간, 영동을 거쳐 용산, 청산을 지나 보은에 돌아왔다. 폐허의 초막들, 보은 관하 점령하고 일본 군대가 온다고 해서 북실마을로 이동했다. 여기 표현 중에 흰 어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흰 어둠. 왜 흰 어둠이라고 그랬냐면 쫓기고 있고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또 일본 군대가 온다니까 부랴부랴 지금 북실 꼴짜기에서 전투진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눈이 오는데 어떻게 많이 눈이 오는가? 하얀 밤이 된 거예요. 하얀 밤이 된 속에 불 피워서 손 녹이고 있다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11월 18일 꼭두새벽 적들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골짜기마다 까마귀의 눈을 빼앗기고 심장파에 젖은 채 나뒹굴던 벗들이여, 수많은 농민군들이여, 우리 피와 살 뼈가 흩어진 이 사나에 고이 잠들라. 그대들을 따라 저 쏟아지는 눈보라 뚫고 외놈들의 총구를 헤치고